아주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협의회는 60개 대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 2주기까지 51개 대학, 그리고 3주기에 들어서는 신규 진입 9개를 포함해서 60개 대학이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교가 구성이 되는데, 이번 3주기에는 11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이 혁신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도 바뀌었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 사업 추진해서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하에 설문조사와 그리고 여러 홍보 활동, 그리고 국민 제안 참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국정감사 시작 이전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36개 대학이 참여했고, 대학신문의 홍보에는 60개 대학 중에 15개, 그리고 국민 제안에는 12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역에 대해서 일단 집단을 교원, 직원, 학생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회장교로서 설문 문항을 구성한 다음에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약 한 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 현황을 보시면 전체 36개의 회원교 중에서 교원 500명여 명, 그다음에 직원, 그리고 학생 포함해서 학생이 약 반, 교직원이 반 정도 참여해서 총 2,7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년별 분포 현황이나는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문항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 구분을 보시면 아시겠고, 오른쪽에 보면 응답 방식에 있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나누기 위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해서 나중에 긍정과 부정은 앞에 2개를 긍정, 그 다음에 뒤에 2개를 부정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4점 척도로 점수 변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적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직원, 교원, 학생 순으로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효과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94.5%, 93%, 90점 학생에 이르기까지도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경력 차이나 학생의 학년 차이를 보면 교직원의 경력 차이는 긍정적 인식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긍정 인식이 더 높아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을 아느냐? 그리고 혁신 사업에 대한 그 대학의 평가 등급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원과 직원은 당연히 97%, 98%가 잘 알고 있다. 학생도 약 68%, 70%가 알고 있었고요. 평가 등급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 집단이 약간 줄어들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가에서 혁신 지원 사업은 낯선 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 영향에 대해서 긍정이 97%, 교원, 직원 모두 그렇고요. 학생도 91%에 이뤘고요. 아까 그 이동기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집행의 조건이 혁신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안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에서 그런 안내를 잘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혁신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냐, 학생 지원 관리 체계냐,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이냐, 기초학문 교양교육,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그리고 행재정 측면 모두에서 물어봤는데 보시다시피 파란 막대군이 긍정 인식이고요. 붉은 막대군이 부정 인식군인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긍정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느냐 부분일 텐데요. 이 사업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도 심지어 학생에 이르기까지도 긍정인식이 이만큼 높았었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냐라는 면에서 역시 매우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혁신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되어야 하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주세요. 라는 문항에 있어서 교원, 직원, 학생의 응답이 각각의 영역별로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합을 해보면 교원 집단은 교육 환경 개선을 1순위로 그리고 전공교육 학생 지원 이 순서대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 직원 역시 교육 환경 개선 우선 그 다음 학생 지원 학사제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 지원이 최우선이고 전공교육과 학사제도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세 집단 모두 교육 환경 개선과 전공교육, 학생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이라는 것을 벌써 인지하고 계셨고 다만 집단별로 사업 효과는 조금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집단에 따른 제가 잘 안 보여서 옆에 있으니까 잠깐 옮기겠습니다. 집단별 차이를 이 차이 검증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학생 집단의 경우에 혁신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네, 인지 여부가 있었고요. 또 학생 집단의 경우에 성과 등급에 따른 인지 여부에 따라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있었고요. 교수 집단, 직원 집단 모두 마찬가지인데 단 한 가지 마지막에 직원 집단은 성과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큰 통계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전체를 집단별로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정보 인지와 인식 간의 정해 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전반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혁신 시업을 알고 있을수록 성과를 인지할수록 긍정 인식이 높다는 것은 그런 시사점을 함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그렇다면 지원기원 균형 발전 지원과 수도권 대학의 여건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했었고요. 저희는 수도권 대학에서 진행을 한 것이니까. 근데 수도권 대학 입장을 아무래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긍정 비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지역 대학의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긍정 인식에 비하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약 80%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지역 대학 대비 재정 여건의 우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보시면 교원과 직원들은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대학이 불리하다라고까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도 60개 대학이 처해 있는 각 대학의 사정과 여건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의 재정 지원 축소가 필요하냐, 동의하냐 물었더니 여기 부정이 갑자기 빨간 줄이 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다. 그다음에 차등 배분이 더 좋겠느냐, 균등 배분이 좋겠느냐 물었더니 차등 배분이 조금 더 교원이 컸고요. 직원 선생님들 당연히 힘드니까 살짝 떨어졌고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약 반반 차등 배분 60%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여기까지 네,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가 9월 달에 9월 22일자로 한국대학신문에 이제 홍보 기사를 냈습니다. 이 수도권 대학이 전체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당시에 급하게 진행될 때 요 15개 대학 정도만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대적인 교육 혁신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좀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그때 불이 나서 국민 제한 활동에서 그 좀 이제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일단 네, 12개 학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 초안은 저희가 혁신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회장님께서 총괄협의회 소식지에 좀 투고를 해달라 하셔서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대 10개만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루었느냐, 전국의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우리나라의 현재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더불어 서울대 138개 만들기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로 기고문을 썼었는데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각 대학이 조금씩 자신의 이제 사정을 현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국민 제안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답변을 어떤 대학에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 빨간 박스를 보시면요. 그런데 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이 대학 강점 분야, 지역사업 연계한 학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특성화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없구나 네, 이런 거죠. 아쉬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한국대학신문에는 어쩐 일인지 10월 30일자 기사에 혁신사업이 25년 대비 약 27점 혁신사업 예산은 이렇게 감소가 되고 대학자율 예산도 약 27.1%가 삭감이 되어서 매우 우려된다. 뭐 이런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25년도 10월 30일자 예산안 총괄 분석을 보면 혁신 지원 사업이 약 8,191억 원, 그 중에서 특성화 사업이 약 850억 원으로 배정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 저희의 노력과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하신 예산안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수, 직원, 학생 모두 너무 이 혁신 지원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효과도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도 할 수 있고 전공 교육도 할 수 있고 학생 지원도 할 수 있고 정말 알토란 같이 알뜰하게 가장 비용 대비 효용성이 높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정보 노출과 참여 경험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 경험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도 인지하는 게 다르다면, 게다가 사업비가 이렇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다면 이 사업은 3주기라고 하는 이제 7년째 접어드는 사업이 한 10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의 자율적 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 확대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혁신사업협의회 입장에서는 라이즈 사업이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집중하느라고 혹시라도 혁신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왕이면 당연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속적으로 사실 이 얘기는 3주기뿐만 아니라 1주기에도 나왔었습니다만 2주기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달라.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38개 대학이 각 지역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대학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26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27년도, 8년도 계속 이어서 잘 예산이 확보되고 기대하건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사정을 너무 하나로 보지 마시고 수도권에 대한 좀 역차별적인 그런 구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를 위해서 총괄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전면적인 협력 관계 안에서 교육부와 또 연구재단과 같이 아주 그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각 대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잘 외부에 알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